입장에서는 내가 방학 동안에 저걸 다 해야 되는구나. 이제 이 생각만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본인이 나는 방학 동안에 일주일에 책을 3권 정도씩 읽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계획을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. 아마 아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하고 책 읽기에 좀 집중을 해라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아이들 책을 꼭 읽혀야 되겠다 생각 많이 하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성적이 오르는 책 읽기, 방학이 기회다. 방학에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제 사실은 이제 상혁이에 대해서 어머니가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학기 지나면 중학생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그러신 것 같은데요. 예. 어떻게 가능성이 좀 보이셨는지 궁금해요. 가능성 충분하고요. 요즘 아이들 보면 뭐 유형이 만족형, 완벽형 이렇게 좀 나뉘는데 만족형은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애들이에요. 이런 애들은 좀 더 많은 양을 공부시키고 세세한 계획을 짜주는 게 좋고 네. 상혁이 같은 경우에는 그 완벽형에 가까워서 뭐 생기기에는 좀 너글너글하게 생겼지만 뭔가 좀 자기가 하려는 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뜻대로 잘 안 되고 진도도 나가다 포기하고 그러거든요. 이런 아이들은 좀 너그럽게 덩어리로 공부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신데 아직도 초등학생이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뭐 손을 많이 쓰고 야외 활동, 특히 운동 같은 거 많이 하게 되면 시지각 협응이 좋아져서 네. 동작성이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. 도시 아이들 너무 방에만 놔두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아까 기상 시간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잖아요. 예. 강 선생님도 중고등학생들도 꼭 일어나는 시간 맞춰라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. 학생들 밤새 공부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. 네. 밤이 굉장히 긴조한데 12시부터 6시까지 6시간밖에 안 돼요. 그리고 그러네요.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날 컨디션도 나빠지고 사실 아침 6시부터 12시가 훨씬 긴 시간인데 네. 그 시간을 버리고 뭐 밤샘 공부 이런 걸 멋있게 얘기하는데 그 생각으로부터 빨리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방학 때 그렇다면 일찍 이제 일어나야 돼요. 초등학생들의 그 방학 계획은 아무래도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예.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. 일단 계획은 덩어리로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. 너무 세세한 계획, 쟁반 계획 있잖아요. 휴식 공부, 휴식 공부. 그거 하루 지키기도 힘든 쟁반 계획 좀 간두고 덩어리로 오전, 오후, 저녁. 두 번째는 수면 시간하고 주말 시간 확보. 잠은 충분히 자야 되고 방학인데 너무 공부만 할 수 없고요. 아직은 그래도 어린이니까. 사실 중학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저는 고3을 제외하고는 주말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네네. 세 번째, 이게 어머니들이 제일 신경 잘 못 쓰시는 부분이고 아이들도 괴로워하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80%만 목표를 잡자. 그러니까 100을 할 수 있으면 80%. 네. 그리고 그 달성을 다 하고 나면 보상. 보상이 뭐죠?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. 근데 어머니들은 애가 노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여기서 위해환경이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, 엄마들이.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번 주에 100문제를 풀기로 해서 100문제를 다 풀고 노는데도 너 왜 노느냐 그러면 그렇죠. 이 아이는 100문제를 천천히 풀어요, 그다음부터는. 그래서 사회주의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. 예. 그러니까 효율성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예,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항상 들로 산으로 방학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 학기에 재충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이 네. 5가지. 야외 활동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거 뭐 머리로는 아는데 어머님들이 이게 막상 또 애가 노는 꼴을 보면 또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야외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 어머니한테 좀 아시게끔 좀 필요성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부모님들이 네. 야외 활동을 제일 두려워하시는 이유는 하고 와서 잔다죠. 예,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 운동이라는 게 그냥 하고 나면 기분만 좋아지고 정서적으로만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뇌의 산소량 공급을 늘려서 뇌의 주의력이나 기억력 같은 기초적인 능력을 확 올립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운동을 하게 하는 게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길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, 우선순위를 바꿔서 보셔야 돼요. 네. 이게 마음 편하라고 뛰게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잠깐 자더라도 좀 용서해야 되겠네요. 그러고 나서 더 훨씬 알차게 질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노는 것도 노는 거지만 아이들한테 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내가 뭔가를 좀 해냈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. 예. 그래서 사실 방학 때마다 아이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테마, 꼭지를 주는 게 좋습니다. 요번엔 내가 요번 방학엔 이건 했어. 네. 그래서 그게 딱 떨어져야 다음에 또 이걸 해봐야지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우선 쭉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급한 거,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방학 중에서도 가능만 하다면 잘게 쪼개서 요번에 이거 해냈구나. 이제 3개 남았다. 2개 했네? 이렇게 하나씩 성취감을 느끼면 결국은 자아 이미지는 이 작은 성취감을 통해서 커지는 거거든요. 네. 예. 이걸 자꾸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게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이니 스스로 학습이라는 게 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서서 이루어지는 거죠. 예. 예. 모든 자기주도 학습하는 분들의 얘기를 보면 동기 얘기가 3분의 2 반이거든요. 결국 이 동기는
해서 자꾸 성취감을 얻어야 유지가 되는 거지 네.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도 유지가 되기 어렵습니다. 근데 저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조금 좀 느슨하게 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좀 집중해주고 하면 되는데 그래도 학습이라는 걸 포기할 수 없는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채워줘야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 그래도 중요한 건 배경 지식을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걸 과목별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네. 뭐 독서를 많이 하게 하고 자꾸 좀 강조를 여러 선생님들이 하시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. 체험학습, 관람, 견학이 중요한데 단순히 가서 그냥 하루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사전조사, 방문, 사후 보고 이렇게 체계를 좀 지켜주시면요. 아이들이 예.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그 자체가 상당히 좋은 학습법이 됩니다. 네. 근데 많은 초등학생들을 갖고 있는 저 어머니들은 방학이니까 네. 좀 뭐 가위를 하나 붙일까 아니면 뭐 학원을 좀 보내볼까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. 네. 자, 사교육은 일단 최소한으로 가는 게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이 되고요. 저는 영수, 방학 때는 영수, 특히 요거를 잘 강조하고 싶은데요. 영어가 강한 아이가 있고 수학이 강한 아이가 있어요. 둘 다 강한 아이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네. 가장 강한 과목과 약한 과목은 사교육을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강한 과목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영수라는 과목은 집중학습했을 때 도움이 되는데